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소금물, 혹시 잘못 마시면 신장이 망가지고 혈압이 치솟아서 뇌졸중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모 씨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을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바닷물 아니면 양치할 때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장이 깨끗해지고 독소가 빠진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소금물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소금을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소금의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독작용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 증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적정 농도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0.9% 농도의 생리식염수가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진하면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청소 효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마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박모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마신 소금물은 장벽을 자극해서 숙변 배출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1000이렴 기준으로 티스푼 3분의 1만 넣으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고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같은 독소들이 쌓입니다. 일본 교토대학 의학부의 2021년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염분 섭취는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을 3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소금 속 미네랄 성분들이 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독소 배출을 돕는다는 건데요. 특히 1000이렴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제염을 쓰시면 이런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000이렴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해질 균형 회복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전해질이 부족해집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소금물은 이온 음료보다 전해질 흡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세포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면서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하루에 200ml 정도만 마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화효소 분비 촉진입니다. 소금물은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전 30분에 마시는 소금물은 소화효소 분비를 20%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특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구강 건강 개선입니다. 소금물로 양치하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마시는 것도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소금물은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입안에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면 구취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치주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꾸준히 하시면 잇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적절한 염분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서 혈류를 개선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심장내과 연구팀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하는 것보다 적정량의 염분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하루 4에서 5g 정도의 소금 섭취가 이상적인데 소금물로 0.5g 정도 섭취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7번째, 신진대사 활성화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잠자는 동안 느려진 신진대사를 깨워줍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소금물은 대사율을 15%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금물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금물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궁합,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금물 마시고 곧바로 우유를 드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70% 이상 방해한다고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소금물과 함께 마시면 대부분이 그냥 배출되어 버린다는 거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중년 여성분들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궁합은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마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소금과 카페인이 동시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치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소금물을 드셨다면 최소 1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궁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의 나트륨과 칼륨이 만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소금물과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궁합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유명하지만 소금물과는 상극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소금물의 알칼리성과 만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쓰림, 구토,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토마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궁합은 김치입니다. 의외죠? 김치도 소금에 절여서 만든 건데 왜 안 되냐고 물으실 텐데요. 이미 김치 자체에 염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배추김치 한 접시에는 약 2g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 마시고 김치를 드시면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을 아침에만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드셨다면 그날 하루는 김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소금물과 피해야 할 궁합들을 알아봤으니 반대로 소금물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알려드려야겠죠.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소금물의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집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은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소금물의 미네랄이 만나면 최고의 디톡스 효과를 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넣은 소금물은 간 해독 능력을 5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 이렴 티스푼 3분의 1,
그리고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면 장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찰떡궁합은 꿀입니다. 꿀의 천연 당분과 소금의 미네랄이 만나면 에너지 충전에 최고입니다. 한국양봉협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꿀과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 속도가 40%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기운이 없으신 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소금물에 꿀 한 티스푼만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조금만 넣으시거나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찰떡궁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소금의 살균 작용이 만나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실 논문에 따르면 생강 소금물은 백혈구 활성도를 35% 높인다고 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환절기만 되면 아프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찰떡궁합은 매실입니다. 매실의 구연산과 소금의 나트륨이 만나면 소화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발효식품연구본부 자료에 따르면 매실 소금물은 소화 효소 활성을 60%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식욕이 없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실액 한 스푼을 소금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새콤달콤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찰떡궁합은 오이입니다. 오이의 수분과 칼륨이 소금의 나트륨을 중화시켜서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오이를 먹으면 염분 배출이 30%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부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소금물 드시고 간식으로 오이를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소금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해서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소금의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 200ml에 1000이렴 티스푼 3분의 1.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이것보다 많이 넣으면 설사를 하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고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재서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식사 전 30분. 이 타이밍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를 방해하고 자기 전에 마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홀짝홀짝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이 충격을 받지 않고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소금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허락을 받고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이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나쁘면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돼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내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물 자체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신장 합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는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 심해지고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장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후에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부종이 잘 생기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소금물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 선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고 화학 처리가 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천일염도 국산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신한 천일염이나 태평염전 제품들이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물은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수돗물을 그냥 쓰시면 염소 성분이 남아 있어서 소금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매일 마시되 양을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시고 몸이 적응되면 매일 드셔도 됩니다. 단 하루에 1번, 아침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소금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일반 물을 1컵 더 마시세요. 그러면 염분 농도가 희석되어서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소금물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절대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소금물만 마시고 굶으면 영양 불균형이 와서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소금물은 보조 수단일 뿐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째, 운동 전후에는 소금물을 마시지 마세요. 운동할 때는 땀으로 염분이 빠져나가는데 운동 전에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나 일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소금물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계절에 따라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 진하게, 겨울에는 땀을 적게 흘리니까 조금 묽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아홉째, 소금물을 보관하지 마세요.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미네랄 성분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열째,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설사, 복통, 두통,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멈추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건강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정보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암이 낫는다, 당뇨가 완치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소금물은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소금물 디톡스라고 해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라는 위험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금물 디톡스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물로 관장을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장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관장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소금물을 먹이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신장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염분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는 절대 소금물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소금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은 적정량을 올바르게 마시면 장 건강, 해독, 전해질 균형, 소화 촉진, 구강 건강, 혈액순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유, 커피, 바나나, 토마토, 김치와는 함께 먹으면 안 되고 레몬, 꿀, 생강, 매실, 오이와는 함께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시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티스푼 3분의 1을 넣어서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식사 전 30분에 천천히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임산부,
약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요. 주변의 소금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잘못 알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르시는 구독 버튼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모두 읽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